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이제 주가는 벌써 2년 가까이 빠졌고 벌써 고점 대비 6분의 1 토막까지 내려왔습니다. 현재 10만원까지 위치가 된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지금의 하락세가 진행이 될지 분석을 통해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거의 비슷한 스탠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대비해서 이제 본인의 포지션은 조금씩 약해지고는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신용 잔고율입니다. 1.22% 나오고 있고요. 큰 변동 없습니다. 안정적이고요. 이어서 공매도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에 거의 두 자릿수 계속 기록을 했고 또 다시 한번 좀 낮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부담이 있는 상황. 자, 여기에 따라서 대차잔고도 최근에 증가세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500, 1조 4천, 5조 돌파, 7조, 2조 7천. 자, 이때 한번 다시 꺾였죠. 우상향 하다가 작년에 이제 크게 꺾였고 올해는 회복이 됩니다만 이제 과거 대비해서는 아직은 좀 멀었죠. 그래서 그냥 회복을 시작했다 정도로 의미만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드라마틱한 상승은 아니고요. 자, 내년 후년 꾸준히 올라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일단 실적 회복에 있어서는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영업이익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우상향했습니다. 3,800억까지. 하지만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계속해서 좀 침체가 오면서 1,500, 마이너스 300까지 이제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올해 드디어 흑자 전환 다시 바로 하면서 750억. 하지만 수치적으로 아직은 좀 아쉽죠. 하지만 계속해서 개선은 되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턴어라운드에 의미만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회복이 되고 있는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4분기는 마이너스 1,100억에서 마이너스 35억으로 이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적자가 지속이 됐고요. 1분기에는 67억에서 23억 여전히 눌리긴 하지만 그래도 흑자 전환했습니다. 분기별로. 자, 그리고 이제 2분기 드디어 올라가는 구간이죠. 39에서 130억. 그리고 자, 3분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00억에서 이제 200억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 전년 대비 개선되는 구간, 그리고 매분기 전분기 대비해서도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이제 실적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이미 구간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수치가 좀 아쉬워서 그렇지 회복은 꾸준하게 괜찮게 되고 있고요. 이어서 부채 비율 보겠습니다. 자, 70에서 140 좀 높았다가 이제 170까지 올라왔어요. 하지만 작년에 좀 안정을 찾나 싶더니 올해 다시 올라갑니다. 160, 내년 190 근처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부채 부담은 좀 생긴 상황이고 앞으로 더 깊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는 실적 회복이 가장 중요하겠죠. 어쨌든 지금 설비 투자는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사실 뭐 캐즘 여파로 인해서 아직 실적이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부채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좋지 못한 상황이고요. 이어서 ROE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좋았어요. 11, 20, 자, 24까지 올랐었는데 하지만 이제 캐즘 이후에는 뭐 아주 그냥 마이너스 6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플러스 전환을 하지만 0.3이 아쉽습니다. 자, 향후에도 4, 9 정도. 그래서 내후년 정도에는 일단 그래도 좀 정상 수치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회복은 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수익성은 아쉽습니다. 자, EPS도 마찬가지로 올해 턴어라운드에만 의미만 두면 될 것 같고요. 수치 아쉽습니다. 자, 배당은 없습니다. 현재 뭐 할 수가 없겠죠. 지금 여력 자체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1823배, PBR은 5.94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분 적정 주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현재 제가치 받고 있는 주가의 레벨이다. 실적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 영업이익은 66% 좀 더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이제 손익 구조가 다시 정상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해 전방 수요 둔화로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영업 손실을 냈던 점을 고려해 봤을 때는 확실히 좀 빠른 회복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예상보다 빠른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한때 철회했던 코스피 이전 상장 계획 있죠?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자금 조달 여력을 갖추게 된다면 중단됐던 이 상장 일정이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이 코스닥에 남지 않고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뭐가 있냐? 자, 향후 대규모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이 가장 큰 목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로
이제 이동을 해야지 확실히 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우리가 좀 빨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코스피로 계속해서 좀 이전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 5일이죠.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은 지난달 29일 열린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중국 CATL 공급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호재로 다가왔고요. 자, CATL이나 AESC 같은 이런 중국 배터리 셀 업체들이 유럽의 생산 거점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요. 향후 중국 업체들의 추진 방안을 주시하면서 구체적으로 대응해 나갈 전망입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특정 고객사를 언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에코프로가 그만큼 이제 CATL과의 협력 관계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시장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기조로 전기차 시장에 당분간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드렸던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였죠, 관세. 자, 하지만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물론 이제 피해는 보겠지만 다행인 점은 뭐냐? 자, 사업 비중이 그래도 좀 적어요, 미국 쪽에는. 그리고 양극재는 품목별 관세 대상에서 빠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는 점은 이제 타 2차전지 이제 종목 대비해서는 그래도 다행인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 상호 관세가 7월 9일까지 일시 유예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2분기 수요가 일부 증가할 가능성을 이제 조심스레 점쳐보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높다는 이제 팩트에서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거고,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효과는 또 미미하겠다, 제한적이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뭐 큰 기대까지는 우리가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이제 중장기적으로 유럽 출하량 성장세에 기대를 걸어야 되는 에코프로 BM의 상황입니다. 이제 미국 쪽은 아쉽다고 말씀드렸고, 확실히 이제 유럽 쪽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내년 1분기 유럽 헝가리 공장을 가동한 뒤 현지 규제에 따른 수요 성장이 나타날 것이란 예상인데요. 헝가리 공장은 총 3개 라인에 이제 연간 캐파가 54,000톤 정도 되고요. 자, 이제 연말 고객사에 샘플을 제출하고 내년 1분기 1개 라인의 상업 생산을 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전기차 수요가 금리 인하와 중저가 신차 출시 등으로 올해는 전년 대비 15% 이상 성장. 자, 내년 이후에는 전기차 시장 활성화와 탄소 배출 감축 규제, 그리고 소비자 지원 정책 등으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 우리가 좀 기대를 걸어봐야겠습니다. 자, 최근의 이슈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재료가 좀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완전 기회다, 엄청 좋은 상황이다 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하지만 지금 들어가서 위험할 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여기서 바닥을 잡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 무난하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 장기 투자 관점에서 들어가는 게 괜찮다는 거지, 지금 당장에 뭐 짧게 수익을 내겠다라는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립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자,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목표가는 12만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만원. 자,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많이는 못 드려요. 이제 상승 여력은 한 20% 남짓. 자, 그래서 이제 장기로 대응하면서 우리가 이제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년 단위로 좀 보면서 가져가야지, 사실 뭐 여기까지 먹자고 우리가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중기 이하의 관점으로 12만원 좀 열려 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지금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하반기 가면서 실적 개선과 이런 유럽 쪽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좀 호재들이 들려오게 된다면 충분히 개선 가능성이 있겠다. 목표 주가도 올려잡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잘 견디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평단 관리만 잘 하면서 장기로 끌고 가자라는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자, 라인을 제가 자, 하나만 더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24만원. 요 정도.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뭐냐, 이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여기 밑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에서 물린 분들은 사실 뭐 40만원, 50만원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여기까지 빼기 힘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24만원 언더로 맞추는 걸 기본값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근데 여기 아래는 다 위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랜 기간 내려왔기 때문에. 자, 물타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24만원 밑으로 맞추고 최대한 내릴 수 있는 데까지 내리면 더 좋겠죠. 그리고서 장기 보유하시면 되겠고, 이상적인 구간
주가는 자 그냥 목표 주가 보시면 돼요. 12만원. 12만원 밑으로 맞추면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시간이 걸릴 뿐. 그래서 여러분들 12만원 언더로 평단 맞춰주시고 중장기로 마찬가지로 보유해 나가시는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나중에 올라갈 때 뭐 평단 관리하면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지금처럼 이제 바닥을 잡았을 때 이제 반등할 기미가 보인다 할 때 타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어쨌든 뭐 하반기 가면서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고 지금은 바닥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타기는 뭐 가장 베스트 구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단 관리 안 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하시는 게 현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